지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이번에는 남태평양 크루즈를 타러 갑니다.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 크루즈를 타고 시드니에서 출발하여 9박 10일을 항해하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크루즈 일정 앞뒤로 시드니에 2박 3일씩 머무를 거예요. 크루즈뿐만 아니라 시드니 여행도 기대가 되었어요. 이제 시드니로 떠납니다. 이번 여행은 14박 15일로 꽤 긴 편이에요. 그래서 공항 장기 주차비가 부담스러워서 공항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마침 코엑스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혜택이 많이 있었어요. 겨울방학 이벤트로 공항버스 어린이 요금은 무료이고 돌아올 때 쓸 수 있는 파파고 택시 할인 쿠폰도 받았어요. 덕분에 몸도 편하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일요일 출발이었는데도 1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드니에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국적기인 퀀타스가 인천공항에 재취항을 해서 이번 여행은 퀀타스 항공 이코노미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연착이 되어 출발이 늦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권에 들어서자 키즈밀이 먼저 제공되었어요. 토마토 푸실리 파스타네요. 퀀타스 항공은 다른 항공사에 비해 식사가 단촐하게 나오네요. 맛있네요. 배가 많이 고프진 않아서 간단하게 먹기 좋았어요. 저는 불고기 덮밥을 먹었어요. 와인을 주문했더니 보틀로 주네요. 10시간 반의 비행 동안 승무원들이 아이스크림도 주고 크래커나 견과류 같은 간식들을 제공해 주어서 편안한 비행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옵터스 5기가 유심칩을 25 호주 달러에 구입하고 호텔에 짐만 맡기고 서큘러키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호주에 왔으니 고기를 먹어봐야죠. 그래서 허리케인스 그릴에 갔어요. 오픈하자마자 첫 손님으로 들어와서 매장이 한가해 보이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손님이 가득 차더라고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로이가 기대하던 포켓몬고를 했어요. 안녕. 캥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인 캥거루를 모티브로 한 1세대 포켓몬입니다. 남반구에서만 잡을 수 있대요. 우린 많이 잡아갈 거예요. 우리가 주문한 음식은 포크립 스테이크 콤보와 허리케인 윙스입니다. 포크립은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도 맛있어서 로이가 아주 잘 먹었어요. 저는 같이 시킨 바베큐 소스 윙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나이프를 쓰려니 잘 안 되네요. 결국은 나이프를 내려놓고 손으로 잡고 맛있게 먹었어요. 로이도 얼굴에 양념을 묻혀가면서 맛있게 뜯어 먹었어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이에요. 식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서큘러키 주변을 산책했어요. 저기 앞에 크루즈 있는 곳이 크루즈 터미널이에요. 우리는 이틀 후에 저기에서 크루즈를 탈 예정이에요. 멀리 오페라 하우스도 보이네요. 크루즈 터미널 옆에 캐드맨스 코티지가 있어요. 시드니 항을 다니던 선원들의 집이자 해양경찰의 본사로 사용되던 곳이라고 해요. 이곳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처음 온 사람이 살던 집입니다. 한 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별거 없어서 바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퍼스트 임프레션이 나옵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커브해 온 거예요. 더 록스 스트리트 근처에는 예쁜 카페들도 있고 특색 있는 수제 비누샵도 있어요. 우리는 친절한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향이 좋은 비누를 몇 개 구입했어요. 이제 체크인하러 더 세벨키 웨스트 스위트 시드니 호텔에 갑니다. 외관은 공사 중이지만 지내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아늑하고 깨끗한 로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묵을 숙소는 더 세벨키 웨스트 스위트 숙소입니다. 저희는 14층 방을 배정받았고요. 로이 안녕. 시티뷰랑 하버뷰가 있는데 어차피 나가서 놀 거기 때문에 시티뷰를 했는데도 바다가 보입니다. 스탠다드 룸인데 소파를 침대로 만들어 주셔서 어린이가 잘 수 있고요. 소파였어? 주방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엄마 아빠가 잘 방이야, 로이야. 여기는 짜잔, 옷장. 들어가고 싶게 생긴 옷장. 안녕.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리모델링을 했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수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먼트 형식의 호텔이라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요. 우리나라 아파트로 치면 한 25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여기에 한 개 방이 더 있네요. 아, 방이 아니고 방이 아니. 창고였어요. 금고. 이제 본격적인 관광에 나섭니다. 처음 간 곳은 호주 박물관입니다. 호주에서 볼 수 있는 광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고 예쁜 광물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직접 조작하거나 만져볼 수 있는 전시도 많이 있었어요. 평소에 로이는 과학책을 많이 읽어서 흥미있게 하나하나 해보고 왔습니다. 박물관이 넓어서 관심 있는 전시 위주로 관람했는데 여기는 호주의 토착 동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에요. 커다란 고래의 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네요. 호주 뮤지엄 바로 옆에는 세인트 메리 대성당이 있어요. 성당 앞에 풍경이 예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지난 여행에서 성당을 많이 봐서 이번엔 밖에서만 구경하고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11살 로이네요. 성당 옆에는 하이드 파크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우거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로이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크기의 나무면 보호수로 지정될 텐데 여기는 보호수 같은 나무가 정말 많다고 신기해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분수가 나오네요. 여기가 포토스팟인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로이를 위해 주립 도서관에도 들어가 보았어요. 어린이 도서가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혹시 나중에 시드니 한 달 살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독서하러 오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 시드니 천문대입니다. 천문대는 공사 중이지만 하버브리지가 내려다 보이는 뷰가 아름다워서 관광객도 현지인도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며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좋은 배경 앞에서 로이의 여행 소감을 들어볼까요? 저는 첫 번째 날까지의 시드니의 소감은 진짜 오늘만 해도 조금 재밌고 좀 특이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카메라가 어색해서 인터뷰를 급 마무리하고 시드니 천문대를 떠나왔어요. 숙소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원래는 숙소에서 호주 소고기를 구워 먹을 계획이었는데 점심때 허리케인스 그릴에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저녁에는 라면이 생각나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여행지에서 먹는 컵라면은 정말 맛있어요. 저녁에 보니 시티뷰가 더 아름답네요. 저희는 이제 올라가서 수영할 겁니다. 세벨호텔에는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수영을 실컷 했어요. 로이는 요즘 한창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킥판 도움 없이도 제법 잘하네요. 수영장의 테라스에서는 이렇게 멋진 야경도 볼 수 있어요. 한창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서울에서 날아간 따뜻한 시드니에서의 행복했던 첫날은 이렇게 지나갔어요.